계신 것은 의사들이 병을 고칠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의사들이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병의 그 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병의 그 원인 이런 것이 아직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도와주는 것이 전체의 10%뿐이 의사들이 못 도와줘요. 나머지 10%는 약이 도와주고 또 80%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예. 그러면 박사님은 예.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셨고 그렇죠. 언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 내가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그 미국에 가서 이 죽는 암 환자들을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좀 새 사람이 될까 제 생각을 바꾸고 제가 믿는 제가 그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참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내가 올바른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럼 MD 애널슨 사실 연구소에 가고 싶은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거기 가게 된 동기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데이비드 골든버그라는 세계적인 면역학자하고 3년을 일하는 동안에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면역학적인 새로운 진단 치료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D 앤더슨이라는 그 암병원에서 저를 초청을 하고 제가 또 이제 그런 분야의 편집 그 잡지에 부편집인 편집인 이런 걸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 분야에서 대개 1%씩 2년에 한 번씩 그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이제 뭐랄까 베스트 피지션 이제 그 분야에서 이게 선정하는데 제가 MD 앤더슨에 있었고 또 우리 분야 그런 분야에 편집인으로 있으니까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저를 투표를 많이 해준 거죠. 그렇게 그 유명한 암센터에서 35살이라는 최연소의 나이로 초빙되셔서 종신 교수가 되시고 또 미국 최고의 의사 11차례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온 의사로서는 굉장히 참 드문 일이고 마치 그 텍사스 제가 갔을 때 텍사스 그 의과대학의 학장이 하버드에서 오신 교수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하버드에서 교수. 근데 미국은 그렇게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사립학교에서는 특히 그 능력 본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책, 직위를 능력 본위로 하기 때문에 하버드 같은 데는 30 전에 이미 교수, 정교수, 종신 교수 된 사람이 꽤 있어요. 스탠퍼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대학도 그분이 학장 부인하고 제가 이제 연구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부교수였는데 당신은 교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커미티에 올리라 하는데 우리 과장이 그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학장이 저는 그때 이제 논문도 막 다른 사람보다 많이 냈고 책도 냈고 이렇게 하니까 학장이 그걸 근거로 그냥 그 과장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저를 그 커미티에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죠. MD 애널슨 암센터가 휴스턴 텍사스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암 걸린 재벌들이 많이 가서 고침을 받는데
이제 미국 의료보험이 없으면은 본인이 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충으로 봐서 한 10배 여기서 드는 비용의 10배가 들어야 엠덴드선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곳에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계신데 지난 10년 거의 20년 사이에 한국 의료계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좋아졌어요.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대충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있는 암들은 수술로 하는데 이 수술이 옛날에는 뭐 완전히 이제 복강이나 흉곽을 열어가지고 그 이제 암통을 떼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수술은 옛날에 하던 거고 지금은 로봇 서저리다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젓가락 같은 긴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끝에 다 이제 초음파 이 기계 같은 데 달려가지고 그 보는 걸 확대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볼 뿐더러 또 그 끝에 가위 뭐 이런 것이 달려가지고 그 수술을 훨씬 더 이제 잘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그 기계 자체는 미국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손으로 움직여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세계에서 한국 외과의사들이 세계에서 제일로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미국 외과 의사보다 한국 외과 의사들이 3배 빨리 미국 사람이 3시간 걸릴 걸 한국 외과 의사는 1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빨리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손재주가 손을 잘 옵니다. 그래서 수술을 월등하게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로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런 이제 암은 많은 분들이 국소병인 줄 우리도 옛날에는 다 국소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덩어리만 떼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발견한 암, 그걸 떼냈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1cm 사이즈 조그마한 암에 그 암 세포가 1조개가 있어요. 1조개. 그 세포가 죽은 세포가 아니고 살은 생물체라는 건 번식하고 또 이렇게 그냥 증식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저기 퍼지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른든지 방사선으로 지지면은 그 치료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약을 쓰면은 이 눈에 깨알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약이 잘 듣는데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 변들이 있는 암만 이게 약이 작용을 하고 안에 있는 것들은 이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치료가 많이 발전됐다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의료 제도가 예. 우리 사람이 이제 암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주의들더러 보험 있느냐 없느냐. 그래 이제 제가 극동방송 미국 본사가 있어요. 예. 거기서 우리 내외 의료보험을 들어줬더라고. 예. 난 그것도 모르고 예. 이제 거기서 극동방송 한국에서 일하면서 그때 제가 월급을 안 받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거에 고마워서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우리 두 내외 보험을 들어줬어요. 예. 그걸 내주니까 우리 사람 수술 공짜로 해주지. 예. 약값이 많이 나가더라고. 예. 근데 우리 딸아이가 미국 사는데 또 보험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약값 낸 건 다 도로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의료보험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면은 박사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개인이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재벌 아니고는
MD 애널스 가서 치료받기가 어렵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보험이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이 보험이 있어도 제가 안 걸리면은 한국 와서 치료받고 싶지 미국서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 보험은 80%만 커버를 해요. 이 20%는 제 호주면서 현금을 내야 되는데 가령 이 CT라는 흔히 찍는 CT가 한국에서는 미국 돈으로 300불 근데 엔딩에서는 4,000불이에요. 이게 4,000불에 20%를 내면 막 800불을 내 호주머니에서 내놔요. 근데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우선 이제 시설이 그리고 우리는 투자 시설이 시설이고 또 이제 환자한테 최소 1시간을 소비하라고 돼 있어요. 왜 저는 미국에서 환자를 보면 하루에 8명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최소 100명을 봐. 서울대에서 지금 교수들이 100명 이상을 보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300명까지. 아니 우리 사람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요. 예. 하러. 그런데 뭐 컴퓨터로 보고 다음 달에 또 오세요. 15초 예. 걸려. 15초.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워낙 많은 왜냐면 의료 수가가 너무 이게 싸다 보니까 이 박리담회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는 그 기본 무슨 유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박사님 말이에요. 예. 치료 중에 중보 기도가 있다. 치료 중에 찬양하는 게 찬양대가 있다. 예. 그게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엄청나게 있죠. 벌써 한 50년 전에도 많은 페이퍼가 나왔는데 교회를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과 그 건강 문제에 엄청나게 차이 있다는 게 많이 발표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한 6, 7년을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아요. 또 이제 겹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이제 신문 방송 또 정치가들이 이 평균 수명, 그냥 기대 수명이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이걸 가지고 많이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지금은 거의 90살까지 살고 있어요. 85세였다가 일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78세예요. 근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사느냐. 그런데 미국은 73세예요. 그러니까 한 5년 병으로 고생하다가 되게 사망하는 그게 통계적으로 나는데 한국은 건강 수명이 그동안에 63세, 65세 지금 아마 잘해도 70은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건강 수명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뭐 소크라테스 때부터 육체와 또 이런 이제 정신, 마음, 또 영혼이 이게 합쳐서 작용을 잘 해야 건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오래 알려졌어요. 최근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인 건강이란 말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들 요새 뭐 치매다 뭐다 막 생기는 게 주원인이 외로움에 혼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 4가지 조건이 제일 잘 맞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닌다,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와서 좋은 목사님 말씀 듣죠. 또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또 이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런데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찬양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페이퍼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역시 지금도 제일로 오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음악가들이에요. 음악. 오래 살기는 수녀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아직도 옛날부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깊은 그 생각, 묵상, 또 이제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그 오래 사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 왜냐 하는 걸. 박사님 우리 청취자들이 예. 김의신 박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족 효능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예. 지금 사모님은 아직 생존해 계시고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의 친한 친구 둘이 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특히 아니. 이제 위암, 췌장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뒤에 그 휴스턴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이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혹시 나도 저런 위암, 췌장암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이 자기도 내시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그 사립병원이 가깝고 좋은 병원이 있어서 거기서 하라고 보냈는데도 꼭 대학병원에서 하자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서 또 그걸 이제 어레인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은 가장 그 나쁜 균이 많은데 대학병원 지금 뭐 암 환자도 그렇고 암 환자 아닌 사람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대부분이 폐렴으로 돌아갔어요. 폐렴. 그 왜냐하면은 그 폐렴균이 장에 있는 균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장에 우리 몸 안에 200조 의 균이 있는데 그 중에 반절은 좋은 균, 나머지는 나쁜 균인데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히 위장이 건강한 사람 틈으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산이 많아지면 이게 내려가가지고 그 좋은 균을 죽여요. 또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술이 그 산성 알코올로 또 죽이고 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생제가 항생제가 와서 좋은 균을 줍니다. 이 나쁜 균들은 굉장히 그 강한 내성이 있어요. 자기가 살으라고.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 장에서 그 나쁜 균이 거기서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와가지고 폐로 가서 그 영어로는 슈퍼백테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항생제가 그 슈퍼백테리아들은 변형을 막 그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 변형을 합니다. 근데 모든 생물체가 그러거든요. 암도 왜 못 고치냐? 매일 변형을 해요. 유전자가. 이제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다른 거예요. 유방암이 유방했을 때하고 겨드랑이에 펴졌을 때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같은 치료를 하면은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권위 암 박사님 사모님께서 못 고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뭐 유언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거 하고 3주 만에 이게 한 뭐 2-3일 있다가 혼수상태 받았어요. 이게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뭐 이미 균이 몸속에 잔뜩 있는데 뭐 약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그래 뭐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죠. 왜냐면 제 평생에 저희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국민학교 분이 안 나오신 분인데도 그 일찍 예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우리 가정 그 아침에 식사 때 또 저녁마다 그 시편 23편 4절 어떤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 근데 저더러 어려서부터 예수만 잘 믿으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한 번도 무슨 뭐 대학 무슨 시험 걱정 뭐 어디 이런 거 걱정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박사님 그럼 박사님 형제는 몇이나 돼요? 저는 이제 남동생이 하나, 네. 여자 동생이 셋. 뭐 시골에서 있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여자들은 다 피아노과를 남편을 만나면은 음악으로 남편을. 그럼 자녀는 몇 분? 저는 이제 아들 둘에 네. 딸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아드님들은 미국 사시고. 그렇죠. 미국에서 낳고 미국에서 자라고. 그 중에 의사는 안 계시고. 저를 봐서 의사는 절대 자기들도 안 하려고, 저도 절대 의사는 하면 안 된다고. 의사는 그저 배운 것을 성실하게 써먹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배울 수도 없고. 그런데 요새 그냥 한국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의과대학에 보내는 건 큰 잘못이에요. 의사는 그렇게 우선 사람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 삶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재미도 있지. 의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혼을 제일 많이 해요. OECD 국가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리고 자살도 제일 많이 하고. 그 왜 그러겠어요? 미국서도 그걸 조사했어요. 의사들이 잘 먹고 자살하는데 왜 자살을 하냐? 그 주 이유가 그 부인들 또는 남편이 너무 재미없게 산다 이거는. 그게 첫째. 아는 것은 환자하고 병뿐이 없으니까.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암을 다루는 의사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저도 한때 굉장히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그냥 어떻게든지 좀 도와서 살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는 많은 의사들이 그런 뭐랄까 실망감 이거에 있다가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럼 찬양대 연구도 발표가 됐다는데 예.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있죠. 뭐예요 그게? 그 407장인데 이게 이제 그 가사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또는 이제 그 허약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요. 못 고칠 병이 없다 이게 하나님.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 찬송이 제가 이제 소위 목장이라는 거. 제가 그 침례교회 그 서울교회라고 휴스턴에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최영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셀처치를 이제 목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더러 의사들만 모여가지고 저더러 목자 역할을 해달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사들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그냥 앉으면은 전화 일 자고 이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환자들을 가지고 목장을 해보자 해서 제가 한국에서 또 그 당시에 뭐 많이 왔으니까 그 암 환자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대부분 그 이제 재벌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신세도 치고 얘기도 듣고 싶으니까 교회는 나오기를 꺼려하는데 그 목장에는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 환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예. 전도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도 제일로 보람이 의사로서 보람보다도 그 목장을 통해서 저 때문에 이제 의사로서 의사의 보람보다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보람이 있다. 특히 이제 사자를 가진
직책을 가진 분들, 뭐 의사, 뭐 목사님만 빼놓고 뭐 검사, 변호사가 제일로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제 경험에.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한 6년 만에 한번 믿어보자, 한번 다녀보자 해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김희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들은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김희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 사연도 도착했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동행해 주시고 계심을 늘 믿지만 때로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 악한 영들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려는 계략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영 또한 나를 위협하지 못하고 내 영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극동방송을 들으며 다짐합니다. 은혜로운 방송 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드리는 사람의 글이 왔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박사님, 이 시간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또 암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치료도 중요하지만 걸리지 않고 예방되는 게 더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예방에 좋은지, 또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또 암 예방에 좋은지, 또 이런 부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정확히 예방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지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방하는 무슨 특별한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무슨 뭐 요새 백신을 만들자 뭐 하자 많은 그런 이제 연구도 했지만은 그 너무나 복잡한 그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 이게 그냥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살으려고 막 악을 쓰는 것처럼 암도 죽이려고 하면 발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기 힘든 것은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같은 사람에게서도 같은 암인데도 그 안에 세포를 조사해보면 다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너무너무나 특수하게 만들어놨어요.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 가정 부인들이 불만이 이렇게 자기 이제 남편이나 이렇게 참 그 섭섭한 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절대 있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전부 다 타고날 때 다 다르게 타고나고 그 안에 화학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달래다는 걸 무슨 인식을 깨달아야 돼. 달래다. 그걸 고치려면 절대 안 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서로 화합하고 또 예, 긍정적인 예. 마음을 갖는 그럼요. 것이 건강에 도움이 그렇죠. 된다는 그런 그런데 그러나 말씀이시죠.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건강 식사. 옛날 히포크라테스라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모든 병은 장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2100년 전에. 근데 지금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을 튼튼하게 해야 돼. 이 장이 왜 튼튼하냐? 뇌에서 사용되는 모든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장에서 만들어져. 이 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의 건강은 우리 생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하고 이 병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생각, 또 설령 죽을 병이라도 자꾸 우리는 어디든 죽게 돼 있으니까 그 미국 사람처럼 울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오래 살게. 당뇨, 고혈압도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지고 치료를 안 하면 나빠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합병증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하고 같은 치료를 해도 그런데 대개 그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그 긍정적이에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것도 생각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 성경 신약에 뭐 거의 400번이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도 그냥 이 병만 걸리면 그냥 잠을 못 자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데 그 걱정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그 걱정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근심 걱정 전문가들이 다 계속 발표되는 거 보면 96%가 쓰잘데기 없는 거. 아무 걱정해도 소용없는 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걱정, 염려를 신앙 안에서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 믿음의 문제죠. 믿음. 믿음에 우리가 의사나 병원이나 다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전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이신 김희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1시간 가지고 안 되나요? 또 한 번 하셔야 되겠어. 그렇죠. 제가 이런 거 하면 보통 3시간. 그러게. 또 한 번 할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